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전쟁과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죠. 오늘 이 복잡한 흐름들을 박 작가님과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1세기 디지털 대전환이 동시에 벌어지는 기묘한 형국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각국은 AI 보안 주권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초첨단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새로운 질서를 낳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막을 핵심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주도의 해양 자유 구상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박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세계의 동맥이죠. 이곳이 막히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지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유조선 전쟁을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건 공급망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내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세월호 참 4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전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시혜적 조치가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한 셈이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좌절됐습니다. 2.18 정신 계승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전국은 당분간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는 아주 뜨겁습니다. 코스피 7,000선 돌파와 함께 비투 결풍이 불면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네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명목 GDP의 두 자릿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반도체 호황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사명업일 만에 7,152억 원 급증했다는 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때처럼 과도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리스크는 커지기 마련이죠. 정부가 AI 보안 주권 확보를 강조하며 산업 재편의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제안을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최대 압박 전략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나약함의 징후로 판단한 듯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는 오판을 낳기 쉬운데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딱 여기에 미국 국가부채가 GDP를 초과해 39조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인데 이는 과거 로마 제국이 과도한 군비 지출로 재정난에 빠졌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정보 전쟁이 치열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 지형 재편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신세대 핵무기 개발을 경계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기싸움이 대단하죠. 한편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판결은 11월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입니다.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4억 달러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중국은 경제 안정과 기술 굴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지방 부채 위험 해소가 강조됐네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지방 부채를 다스리면서도 겉으로는 질적 향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무역액이 14.9% 증가한 것은 서방의 견제 속에서도 중국식 공급망이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18세기 청나라가 광동 무역을 통해 전 세계 은을 빨아들였던 것처럼 지금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죠. 기술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난징에서 열린 혁신대회는 중국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공상과학 같은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유료 재활부터 산업 안전까지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브랜드 가치가 각각 2조 위안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이들의 기술적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줍니다. 다만 4월 한 달간 305만 명의 이재민을 낸 자연재해 대응은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6만 3천엔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불안해한다고요? 전형적인 이중 구조입니다. 기업들은 AI 붐을 타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죠. 마치 1980년대 거품 경제 시절 지표는 화려했지만 삶의 질은 의문이었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페이페이가 상장 후 1178억엔의 순이익을 낸 것도 디지털 전환의 성과지만 실질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본 정부의 고민입니다. 외교적으로는 CPTPP가 코스타리카의 가입 합의로 13개국 체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이 중남미까지 확장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이치 총리가 호주와 경제 안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민주주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6G 국제 표준화 회의를 시작한 것도 미래 기술 패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일본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종식 단계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휴전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라고요. 말뿐인 휴전입니다. 전승절을 맞아 선포된 사흘간의 휴전 기간에도 양측은 서로 1000건 넘게 위반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협상 중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던 역사적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주권 침해로 보고 거부하고 있어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로봇 로지스틱스에 집중하며 전술을 바꾸고 있네요. 올해 안에 지상 로봇 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최전선 물류를 담당하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반면 러시아는 스타링크 차단으로 해상 드론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민간 위성 통신이 얼마나 결정적인 무기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도 전시 관광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수품 물가가 세 자릿수나 올랐다고요? 특히 식용유 가격이 375%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 붕괴 수준입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떠오를 정도죠. 국민들이 고기 한 점 사 먹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가상도서 박람회를 열어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인명 손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AI 플러스 행사를 열고 합창 축제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기술을 놓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글로벌 오일 쇼크 가능성은 이란 자신에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경고했듯 이란의 위기는 곧 아시아 국가들의 연료 배급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단 소식입니다. 정부군이 전략 요충지인 알케일리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정부군의 승전보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1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수단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지역입니다. 프랑스가 신속 지원군의 철수를 촉구할 만큼 국제적 우려가 크지만 농업 생산량이 22%나 감소하면서 2890만 명이 기아 선상에 놓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에 대융자기 정치를 뒤흔들었듯 수단의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미국 크루즈선에서 변종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해 보건 당국이 긴급 송환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대형 상수도관 파열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네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12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머니날을 맞아 맘즈, 거브 웹사이트를 개설해 신생아와 임산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호르무즈의 긴장부터 로봇 기술이 지배하는 전쟁의 양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회복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과 경제난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관광을 꿈꾸고 이란은 합창을 하며 한국은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건 결국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박 작가님의 한 줄 평, 울림이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